안녕하세요. 역사저널 동작의 그날 진행자 맹명숙입니다. 34년 전인 1988년 6월 4일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학교에서는 25세 한 대학생이 광주는 살아있다, 군사파쇼 타도하자 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지난달 5월 18일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이기도 했는데요. 이 분신한 대학생의 광주는 살아있다, 이 외침은 바로 1980년 5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25 대학생의 이름은 박래전, 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1982년 숭실대에 입학한 젊은이였습니다. 오늘은 34년 전 6월 4일 동작구 상도동에서 있었던 박래전 열사 분신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분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민중해방열사 박래전 기념사업회 김윤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박래전 기념사업회 회장 김윤수라고 합니다.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민중해방열사 박래전 기념사업회의 오상봉 운영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래전 기념사업회 운영위원 오상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동작 역사이야기꾼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김학교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동작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김학규입니다. 네. 이 박래전 열사, 이 이름만 들어도 좀 마음이 아픈데요. 마침 지난 6월 6일에 이 마석 모란공원 그 민주열사 묘역에서 그 34주기 추모식이 있었죠. 예, 그 장면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연대가 필요한 시기, 열사님 뜻에 따라 민주사회 지켜가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숭실대학교 89학번 오상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열사님은 1963년 4월 17일 경기도 화성에서 출생하셨습니다. 82년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87년 12월 민중후보 선거대책위 선전국장을 역임하셨고 88년 3월 민중정당결성 학생추진위 선전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88년 3월에는 숭실대학교 제20대 인문대학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셨고 1988년 6월 4일 숭실대학교 학생회관 옥상에서 광주는 살아있다, 청년학도여 역사가 부른다, 군사파쇼 타도하자 라고 외친 후 온몸에 신나를 뿌리시고 불을 붙인 후 분신하셨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묻어버리는 88 올림픽의 화려한 불빛에 맞서 스스로 하나의 불꽃이 되어버린 고 박래전 열사입니다. 2022년 동화는 여전히 동화국문으로 자리하며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모두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유가족 인사 박래군 형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어느 때보다 연대가 필요한 시기, 정말 연대가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죠? 새로운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연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 마음이 깨진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의 그런 절규와 울분이 곳곳에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함께 손잡는 그런 연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박래전 열사가 그 인권운동가 박래군님의 동생이셨네요. 예, 그 두 형제가 또 모두 글재주가 좀 있어가지고 이 박래전 열사는 시인의 길을 꿈꿨고 네. 형 박래군은 또 소설가의 길을 꿈꿨다고 하는데요. 동생 박래전 열사는 1988년 당시에 이 시국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몸을 불사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인의 길을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던 거고 형 박래군은 또 동생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이 소설가의 길이 아닌 또 인권운동가의 길을 걷게 되었던 거죠. 동생을 일찍 저 세상으로 보낸 그 형의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도 못하겠어요. 김윤수 회장님은 그 1988년 6월 4일 당시에 숭실대에 계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2학년을 마치고 방위병 복무, 지금은 지금 공익 요원 근무를 하고 있었고 돌아가신 6월 6일이 마침 휴일이어서 그때 그 돌아가신 한강 성심병원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 당시에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좀 어떠셨어요? 비현실적으로 느꼈죠. 예.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예. 많은 그 선배들이나 지인분들이 이렇게 통곡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야 비로소 어떤 현실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었던. 오상봉 님도 그때 1988년 그 당시에 숭실대에 계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88년도에는요 이곳에서 가까운 노량진에서 재수생으로 있었고요. 네, 89년도에 숭실대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네네. 6월이 거의 다 돼갈 때쯤에 그 당시 학교에서는 6월제라고 해서 박내전 열사 추모하는 행사가 아마 1회였을 겁니다. 그때 시작할 때 그때 처음으로 박내전 선배님 박내전 열사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 대학교 신입생인데 그런 박내전 열사, 분신하셨던 박내전 열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한 번 더 학력고사를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처음에 학교 학내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5월 말 6월 초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박내전 열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니던 노량진의 학원은 접고 저는 이제 농촌 출신이어서 잘 몰랐거든요. 광주도 잘 몰랐었고. 그래서 박내전 열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사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6월 6일 날 모란공원에 같이 갔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6월이 되면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박내전 선배를 기억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생각으로 분신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50대 중반이 다 돼가는데 아마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저에게는 버팀목 혹은 뭐 제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스승 같은 이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그런데 회장님은 그 방위로 계실 때 거기 병원에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례식도 그렇게 참여하신 거예요? 뭐 그때는 뭐 앞뒤 생각 없었고요. 그 당시에 저처럼 그렇게 방위 복무 중인 그 친구가 한 둘이 더 있었는데 그렇게 막 장례식에 같이 뭐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게 당연히 있었겠지만 어쨌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그 생각할 겨를 없이 참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박내전 열사가 1988년 6월 4일 왜 분신을 하셨을까요? 연유로 치자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5.18 흑살에 대한 진실 규명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안 된 것들이 제일 핵심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잇따른 그 분신 정국 상황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단극대에 있는 그 최덕수 열사께서 박내전 열사가 분신하기 한 3, 4일 전에 분신하시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가 아주 결정적인 어떤 계기를 만드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기대가 많았었는데 대통령 직선제를 했어. 근데 대통령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결과로 보니까 노태우 후보가 이제 전두환을 승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노태우 후보가 36.6%밖에 못 얻었는데 대통령이 된 거죠. 그렇죠. 한 면에서는 부정선거도 있었고 또 한 면에서는 양김의 분열 이게 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실망, 분노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1988년에 들어가서 또 총선을 했는데 4.16 총선이었죠.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의 진실을 밝히자라는 요구가 새롭게 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됐고 또 50 총선하자 이런 요구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과연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있는 상황에서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아마 이런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최덕수 열사의 분신도 있었던 것 같고 박내전 열사 같은 경우도 아마 고민이 깊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당시에 그 열사께서는 이제 3편의 유서를 남기셨는데요. 그 3편 전부 다가 그 아주 구구절절하게 그런 광주 학살에 대한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과 절규가 아주 곳곳에 많이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최덕수 박내전 열사의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 그 일도 바로 진실을 규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980년 5월 그 광주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억울한 죽음, 이거를 좀 제대로 위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가 생각나네요. 그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면서 광주 항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던 그 사람들을 전국의 5.18들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박내전 열사도
호명되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 당시에 호명되는 거를 뭐 저도 듣고 참 만감이 저도 교차했는데 특히 이제 형님 되시는 박래군 그 형님께서 참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만큼 그 열사들에 대한 시대적인 그 평가들이 많이 좀 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난 기억에 남는 게 최덕수 열사 어머니가 생각났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서 박래전 열사 이름은 나왔는데 최덕수 열사 이름은 또 호명이 안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덕수 어머니도 참 아들의 이름이 호명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박래군 그 형 박래군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네요.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박래군 형님께서는 이제 그 박래전 열사가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 돌아가신 분들의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을 챙기면서 제야의 장의사라는 별명이 얻을 정도로 그 웬만한 장례식을 다 챙기시고 그래서 지금도 그 박래전 열사의 추모식에는 그 웬만한 그 열사의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오고 계세요. 그만큼 그 박래군 형님께서 지금 인권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도 동생의 죽음과 그 이후에 열사들의 죽음들을 목도하면서 그 가슴 아픔으로 출발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게 모란공원에 가서 보면 박래전 열사 추모식을 하게 되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전태일 열사 어머님인 이소선 어머님이나 우리 박종철 열사 아버님, 박정기 아버님도 박래전 열사 추모식에는 늘 오셨습니다. 늘. 지금은 이제 모란공원에 같이 계시는데요. 이걸 보면 그 박래군 형님의 이런 활동들 그리고 박래전 열사의 뜻을 이어받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계승되고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 그 기념사 들었을 때 후배인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아마 형님이 들으셨으면 그 당시의 마음은 굉장히 뭔가 울컥하고 하지 않았을까. 작년인가요? 2021년 6월 민주항쟁 기념식 네네. 그거 앞두고 국민훈장 모란장도 받았지 않았어요? 네, 그랬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작년 6월에 민주항쟁 37주년 맞아서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되고 그래서 열사의 명예회복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이제 민주주의와 이런 걸 위해서 희생하신 열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전히 그분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함께 추모하고 기억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만들어지고 조금 더 사회가 좀 앞으로 가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게. 당시에 제 기억에 이제 개운재 선생, 뭐 김근태 의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9분이 이제 그 훈장을 받게 됐는데 사실 29분만 훈장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유공자법을 만들자. 지금 그래서 국회 앞에서 막 농성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안 받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다른 사람들의 명예회복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두 분은 그 박래전 열사의 뜻을 잊지 않고 이제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박래전 기념사업회에서 이제 회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을 이렇게 맡고 계시잖아요. 그 이번 34주기 추모식 때도 이제 두 분 다 참석하셨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그 34주기 추모식에서 느끼셨던 거 그런 거를 좀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얘기보다는 그날 그 참석하셨던 박래군 형님의 그 추모사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형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전에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군사 독재에 맞서서 투쟁을 싸웠다라면 지금의 학생 청년들은 그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제는 그 추모라는 것이 이렇게 너무 엄숙하고 중엄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현재의 청년들,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바로 그 열사의 뜻을 기리고 그것에 따라 활동을 하는 행동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참고로 동작 FM에서 박래전 열사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그 34주기에 참석하신 여러 그 외빈이나 우리 학교 학생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번 추모식에서 이 오상봉님께서는 이제 사회를 보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한 10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6월 6일 날 가면 늘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 제가 고향에 이제 부모님 농사 지으셔가지고 마늘 캐러 가느라고 한번 빠진 적이 있고, 저는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박래군 형님 말씀과 함께 전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소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자리에 함께 하고 하셨던 우리 전태일 열사 어머님, 이소선 어머님이나 박종철 열사 아버님, 박정기 아버님 또 이미 고인이 되시고 또 모란공원에 다 계시거든요. 또 제가 장례식에 함께 하진 않았지만 우리 박래전 열사 장례위원장 하셨던 백기환 선생님도 박래전 열사 바로 위에 이제 누워 계십니다. 그때 그 뭐라고 살풀이 춤이라 하나 이걸 주셨는데 이해주 교수님도 레전이 형 바로 옆에 묘가 이렇게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란공원에 가실 동안에 우리가 이 차별받고 또 소수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가 됐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딱 한 번, 참 게으르게도 부끄럽게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숭실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 아들보다 어린 이제 사람들인데 그 학생들이 많이 와서 또 그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서 이렇게 열사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면 약간 좀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이렇게 한 1년 살 수 있는 이런 자양분 같은 게 되는 것 같아요. 마서 가보시면 만나보고 싶은, 혹은 한번 이야기를 따라가 보고 싶은 그분들의 삶을, 이런 분들 많이 계시니까 가까우니까 또 같이 한번 해주시고 하면 더 좋은 이런 6월을 맞이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래전 기념사업회 회장님으로서 매번 이 행사를 하면서 또 재학생들한테도 또 고마움도 느끼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이제 박래전 열사 앞에 붙는 기념사업회 호칭이 민중해방 열사 박래전 기념사업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민중해방이라는 말이 지금 시대에는 참 버겁고 무거운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열사의 뜻을 표현하는 방식이 분신이라는 방법을 쓰셨죠. 그 또한 너무나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해하고 지금에서의 해석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는 현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그 뜻이 열사의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아픔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가갔을 때 열사는 아마 되게 흡족해하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관심이 열사와 함께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숭실대가 이제 동작구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동작구에 있다 보니까 동작구 또 지역 주민들과 박래전 열사는 또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죠. 근데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요. 숭실대학교가 상도동에 있는데 저는 이제 사당동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학이라는 공간이 많이 이제 열려 있으니까 숭실대에 가보시면 벚꽃도 굉장히 예쁘고 학교 교정이 예쁘거든요. 그렇게 넓지 않고 걸어 다니시기에. 학교를 들어가셨다가 예전에는 거기가 학생회관이라고 불렸었는데 지금 미래관인가로 바뀌어 있던데 그 뒤쪽에 보면 박래전 열사 추모비가 있어요. 추모비에 보시면 이제 동화라고 하는 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 34년 전에 그 동작구에서 치열하게 삶을 고민하고 나 혼자만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희망과 행복을 꿈꾸는 나라 혹은 세상, 이런 고민을 했던 한 젊은이가 지금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죠. 근데 그 젊은이가 치열하게 살다 간 삶이 있었고, 그 땅에 우리는 또 지금 새롭게 동작 구민이 돼서 살고 있는데 시간은 많이 다르지만 34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34년, 35년 전에 이곳에서 참 치열하게 살다 간 문학도가 되고 싶었던 그 젊은이가 바라봤던 세상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또 우리가 이후에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할 세상인데 같이 어떤 세상 만들면 좋을까 하는 고민도 한 번쯤 해보는, 벚꽃 구경 가셨다가 그런 정도 함께 해주시면 아마 기뻐하시지 않을까, 또 동작 구민들도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박래전 열사의 꿈이 이제 시인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이제 박래전 열사가 남긴 유고시를 좀 읽어보면 참 더 안타깝더라고요. 만약 살아계셨더라면 정말 훌륭한 시인이
됐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누구나 자신의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그러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사실은 박래전 열사가 꿈꿨던 그런 세상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박래전 열사의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유고시 동화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동화, 겨울꽃이라는 뜻인데요. 예, 우리 김윤수 회장님께서 이 박래전 열사의 그 대표 유고시 이 동화를 오늘 좀 낭송을 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박래전 열사의 유고시 이 동화를 한번 들으시고 박래전 열사의 그 마지막 뜻을 함께 좀 이렇게 느껴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화 박래전. 당신들이 제게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당신들의 코끝이나 간지르는 가을꽃일 수 없습니다. 제게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풍성한 가을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따사로운 봄에도 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는 건 그래도 꽃을 피워야 하는 건 내 발의 사슬 때문이지요. 겨울꽃이 되어버린 지금 피기도 전에 시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향기를 위해 내 이름은 동화라 합니다. 세찬 눈보라만이 몰아치는 당신들의 나라에서 그래도 몸을 비틀며 피어나는 꽃입니다.